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 이슈부터 정리해 보죠. 일단 어제 시간에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원전이죠. 체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드림 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프랑스랑 한국입니다. 결국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정책적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오면서 어제 보성 파워텍이나 다른 부분들 시간에서 거의 6% 7%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전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금방 이동근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리오픈이 아까 이슈가 나왔지만은 TJ 미디어도 어제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사실 노래방 기기 이런 시간들이 12시 이후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회식을 하고 거의 항상 마지막으로 가는 게 노래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큰 수혜는 맞는 건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좀 재무제표를 살짝 뜯어보긴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실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TJ 미디어 봤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기대감이 반영으로 다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더 갈 수 있는 추후적인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더 신선한 생각이 좀 해봤기 때문에 사실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두기 점점 완화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근데 원전은 사실 작년에 움직였을 때는 두중이가 대장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대장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 에너토크 뭐 또 뭐 있었죠? 보성 한신기계가 오늘 시작이 좋네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근데 원전은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체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적인 테마로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히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물론 어제 나온 이슈긴 하지만 좀 쉽게 우리 과장님께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저보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쉽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사실 어제 주가가 조금 등락을 보였던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이수만이 SM 얘기를 할 SM 겁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 회사,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예요. 이제 뭐 이 회사에 대한 인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200억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M에서 그 이수만의 개인 회사에 그러니까 돈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이거를 태클을 건 게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뭐 지분을 해봐야 뭐 0.9%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SM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의 포션이에요. 뭐 특히 행동주의파 쪽으로 어떻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온라인 파트너스가 계속 얘기는 나왔었어요. 아니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너네가 이 돈을 어디서 나가는 거야? 난 지출이란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주주 입장에서 크죠. 뭐 이 회사가 1조를 벌든 1,000억을 벌든 근데 거기서 200억이 몇냐면 그게 20년 동안 1,400억 정도가 계속 이제 총 금액으로 근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수만의 개인 비자금이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됐던 게 이제 처음에는 이수만이가 이번엔 감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서 자기 쪽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내이사도 했어. 그런데 여기서 태클 건 거죠. 왜 너네 마음대로 하냐? 온라인과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감사로 선임을 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존에 했던 이수만이 선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웃시켰고 자진 사퇴까지 했고 사내이사 선임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부분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수만 이제 SM이 1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3% 룰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제 감사와 이사 선임을 하게 됐을 때는 3%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20%든 30%든 지분을 가지고 있든가 상관없이 무조건 3%로 의결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온라인은 0.9%가 있고요. KB자산운용도 사실 이 회사는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지출 부분이 없애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쪽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5.9% 싸움이 되고 이제 이수만 같은 경우는 3% 싸움. 결국 2%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수만이 18%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지만 SM에서 그거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3%만 의결권. 예, 의결권을 가지니까 그러면 3에서 0.95 나머지 누구예요? 다 소액 주주들. 물론 국민연금도 한 3% 정도 있습니다. 아, 예. 국민연금도 있고 하지만 자사주도 해봐야 0.1%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거의 소액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차영주 소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주로서 진짜 이 책임감을 갖고 행사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이제 뚫리게 되면서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가 원하는 대로 됐던 경우가 케이스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선례가 남으면요, 사실 뒤에 후발주자들은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네.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사 선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기존에 있는 사내 이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어떻게 돼 있고 너 이거 하지마 이걸 할 수 있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간사 선임을 소액주주들이 원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거를 이 회사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실제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왜 이렇게 나갔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지마 내가 다 허락받고 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어제 사실 한 2시간 정도 지연됐어요. 사실 어제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9시에 주주총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모든 소액주주들에 대한 위임장을 3박스, 4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좀 늦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11시, 12시부터 지금 뭐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유가 소액주주들이 이겼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향후 물론 이 건이 감사와 이산의 건으로 인한 3% 누리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적 분할 이슈잖아요. 맞아요. 합병이나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상장사의 다른 10곳이나 여러 군데 회사에서 이거 없애자 다시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내 자기들의 의결권이 내 줄어드는데. 회사인데 우리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거의 그런 식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지분이 많은 회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면 피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향후 다른 기업들이 좀 이제 이사의 선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조금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방증하는 사건이었고요. 네. 아, 이제 우리 시장 개장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국장에서 오늘 시장 연계해서 또 맞습니다. 뭐 오늘 뭐 그냥 개인적인 뭐 조금 종목적인 거긴 한데요. 오늘부터 일회용 컵의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커피숍에서. 맞아요. 네. 그 종목들이 물론 조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어요? 테이펙스. 그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업체예요?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 가시면은 네. 일회용 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네. 만드시잖아요. 네. 주잖아요. 그 네. 컵을 만드는 제조 회사가 테이펙스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매력이 있는 게 2차 전지 테이프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거를 연결해주는 2차 전지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근데 이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 회사한테 악재 아니에요? 아니요. 일회용 컵을 못 쓴다고요. 일회용 컵을 판매를 못하고 스타벅스처럼 이제 이런 플라스틱 컵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이제 모든 커피숍이나 네. 제과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이 이름이 뭐라고요? 테이펙스요. 테이펙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테이프 사업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많이 부분이었는데 올랐네요.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책적인 이슈로 조금 다시 반영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일회용 4월 1일부터 안 된다고 금지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뭐 오늘 진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클 수 있는 회사예요. 테슬라에 진짜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하나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최근에 뭐 화이트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소주 가격 올린 이유가 이제 세금을 인상을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오늘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한 2.5% 되는 인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자재 부담 플러스 이런 세금 플러스해서 이제 화이트 진로랑 최근에 오비 맥주가 최근에 다 인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최근에 쌍용차 인수 얘기했는데 어제 아. 쌍방울이 또 인수장에 뛰어든다고. 예전에도 이스타항공을 하다가 포기를 했던 회사인데 맞아요. 어제 시간에서 아마 상한가를 갔을 때 쌍방울, 광림, 나노스 같은 그룹주인데 지금도 상한가. 네, 지금 그런가요? 정지. 예. 정리만 맞나요? 사실 예, 주의, 최근에 주의. 에디슨 EV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뭐 주가 조작 논란이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근데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쌍방울이 현금이 8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참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 주식 시장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미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주들이 야 쌍용차 한 대 그러면 쌍방울에서 어제 시간에서 사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가셨을 때 저도 항상 제 주변 고객들이 항상 물어보시면은 에디슨 EV 같은 거 빠졌잖아요. 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걸 뜯어보지 않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뛰어든대. 근데 항상 이렇게 많이 거래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피해가 좀 업계 좀 거래소나 이런 금감원이나 이런 거 보여서 조금은 네. 무조건 한 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재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혹시 장이 시작이 네, 됐어요.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미국 시장 오늘도 같이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어제 지수가 그러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밀리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선방했던 게 항공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오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뭐 사적 모임 인원도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밀려서 그런지 일단 항공주는 유가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유가도 떨어졌으면 떨어지긴 나는 너무 했는데 일시적이죠. 그렇죠. 단편적이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중국도 네. 계속 봉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일본 쪽으로 주로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같이 덩달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제약바이오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힘이 없네요. 시장이. 삼성전자는 7만 원 못 넘을 것 같아. 물론 아까 이동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조금 이제 더 이상 낙폭 가dar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저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어제 딱 일시적으로 이제 AMD에 대한 전망을 하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사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저는 2분기 때부터는 삼성전자도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정말 테마주네요. 전기, 전선 관련주들 그나마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원전 쪽의 수급이 다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5G가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은 그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하네요. 예, 5G. 저도 5G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사실 안 되니까.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게 찐인지 이제 가짜인지 사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혹시나 다음에 방송됐을 때 5G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5G 언제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저기 그 바이든 전 대통령 이름이 뭐였죠? 그거 오바마. 네? 트럼프. 죄송합니다. 제가 바이오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바마 헬스케어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네네. 하여튼 트럼프 정부 때 5G 얘기하고 나서 이제 네, 좀 맞아요. 많이 죄송합니다. 없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를 외치고 참고로 싶네요. 4월 1일 날 이게 2019년, 2020년, 21년 3년 연속으로 4월 1일은 주가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였어요. 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네. 그런 점 감안하면 뭐 지금 25포인트 보합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랑 사진 찍는 걸로.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저희는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